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캔들 2개짜리, 3개짜리는 많이 겁내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기준에서부터는 절대 겁나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지금 수업의 제목이 뭡니까? 캔들의 신 테스트예요.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 한 5% 정도만 이해하신다면은,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캔들의 신에 2발자국 이상 다가서시는 겁니다. 저보다 더 많이 캔들을 공부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근데 그러한 분들께서도 이러한 기초 과정에서 다시 끄집어내서 배우실 만한 게 있다라면은 찾아내셔야죠. 자, 지금부터 한번 어제 배웠던 부분 다시 한번 천천히 놓고 보면서 심화 과정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적산병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사케다 전법, 5전법 중에 나오는 적산병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사케다라는 사람이 자꾸 누구냐고 물어보세요. 사케다는 사람이 아닙니다. 혼마라는 사람이 만든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적산병의 경우는 상승, 캔들 빨간색이 좋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빨간색 캔들이 어떻게 하나만 멀뚱히 큰 게 아니라 3개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추세는 계속 올려놓죠. 이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강력한 상승 추세의 지속이 형성될 수 있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표현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요, 이런 말씀하세요. 근데 선생님 있잖아요. 적산병 나오고 그리고 나서 내 거는요, 종목이 깨졌어요. 막 흘러내려갔어요. 자, 그러한 이유는 제가 칠판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러한 부분을 이해를 못 하시는 것이 앞서 설명드린 캔들의 그 생성 과정을 완전하게 이해를 못 하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놓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양봉이라는 것이 여기에서부터 생겼을 때에 이러한 정도의 크기의 양봉이 생기다 큰 양봉이 생겨버리면 뭔가 그냥 느낌상으로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뭔가 급하게 가네? 이렇게 가던 것이 왜 급하게 가느냐? 물론 여기에서 한 번 더, 2번 더 치고 갈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은 일단 이 종목이 펀더멘탈상이나 기술적으로 긍정적이다라는 흐름이 나오다가 무엇인가에 대한 재료가 노출이 됐겠죠. 아무런 이유 없이 간다면 이거는 뭐 소용주고 이상급등 현상이 나오는 말도 안 되는 종목이 되겠죠. 정상적인 종목이라면 뭔가의 재료가 나올 겁니다. 재료의 강도에 따라서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갭으로 나오고 양봉으로 너무 크게 나온다면은 시세의 끝이다라고 인식을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그러한 관점을 잘 염두에 두셨을 때 적산병의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적산병의 기준에서 오히려 적산병이 좀 흑산병보다 조심스러운 부분은요, 이 캔들 자체의 흐름이 시가와 종가 부분을 너무 붙어 있거나 너무 떨어져 있으면 과열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과열로.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냐면요, 적산병이면 상승이다라는 흐름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적산병일 때 첫 번째 봉 대비해서 두 번째 봉이 월등히 길다? 장대 양봉이 나오는 거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되면 추세 반전될 수 있다 했죠. 거기에 꼭대기에 있는 캔들이 작다. 여기서는 변형이 너무 많기 때문에 꼬리가, 그림자가 얼마만큼 달리느냐에 따라서 결과물도 많이 달라집니다. 다만 지금은 그런 면에서 다 무시한다고 그랬어요. 그냥 봉이라고 가정을 하는 가장 기본적일 때 변형형. 이렇게 되면 변형이라는 거예요. 1. 기본 캔들의 2. 장대 양봉의 3. 어떻게 됐어요? 양봉이 작아졌죠.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시죠?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형형이라서요. 이거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도 변형형까지 일일이 다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해를 못 하실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변형형, 장대 양봉이 나왔다는 거는 1번의 캔들의 흐름을 가지고 가는데 제가 캔들 하나만 놓고 설명할 때 뭐라 그랬어요? 이 장대 양봉이 나오게 되면 추세가 지속돼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갔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다. 뭔가 노출이 된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장대 양봉이 뽑아줘야 되는데 적산병 구간에서의 가운데 양봉이 가장 길었다. 그리고 나서 뒤에 응축된 것이 조그만 게 하나뿐이 안 나왔다. 하나 나왔다. 그렇다면 방향성이 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디로 튈 수 있습니까? 당연히 반전형으로 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왜 선생님 그냥 기본적인 거 일반적인 것만 가지 왜 예외적인 거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따져 물으실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신뢰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최근 들어서의 변형기 중에서 신뢰도가 어마어마하게 높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추세형을 기준으로 진행형을 기준으로 놓고 캔들 공부를 하시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반전이죠. 반전을 놓고 공부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는 요 정도의 예제가 벗어나는 종목이 많지는 않아요. 캔들이. 그래서 요 정도의 흐름에서 가장 쉽게 우리가 당할 수 있는 흐름에서는 이해를 하고 가자. 아시겠죠? 그림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림이 뭐 캔들이 중간에 크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태 설명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흐름에서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그 이후의 흐름이 뻗어나가지를 못하고 응집돼 버렸다. 그렇다면 꺾여질 신뢰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적산병을 놓더라도 심화교육이다 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방금의 교육이고요. 그리고 뭐 기본적인 적산병이 나오면 올라갑니다. 추세가 강합니다. 적산병은 너무 시가와 고가가 너무 붙어 있거나 너무 이제 그 갭이 나오면 안 된다. 이 정도까지는 아셨는데 반전형까지도 있다라는 것도 꼭 기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상승 추세에 어제 보여드렸던 그런 상승 추세 캔들, 상승 반전 추세 캔들, 오늘도 심화교육 들어가는데요. 일단은 적산병 지나갔고요. 그럼 뭘까요? 신뢰도 부분이 2개짜리인데 봉이 하나 붙였더니 3개가 되더라. 그래서 2개짜리 중에서 꼭 봐야 될 것만 제가 뽑아낸 거예요. 이런 것들, 오늘 보여드리는 거 이외에 2개짜리 캔들은 사실상 그다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 신뢰도가 전부 2 미만이고 3개짜리 캔들이 붙더라도 신뢰도가 3으로 넘어가는 케이스가 없습니다. 그 케이스 넘어가는 거는 제가 다 갖고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놓고 보실 부분은요. 이렇게 돼 있죠. 상승 잉태형인데 이 잉태라는 것이 뭐냐? 캔들 자체가 일본에서 나왔는데요. 이 하람이라는 단어가 잉태라는 뜻입니다. 뭐 어차피 똑같은 단어인데 어머니가 애를 뵌 것처럼 얘는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칙이 있습니다. 장대 음봉이 떨어진 이후에 나타나는 이 하람이. 그러니까 조그만 이 봉이 함축되고 있는 힘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다시 칠판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여기서 잉태형이 나타났다가 별 2개짜리에서 갑자기 3개짜리로 올라가는 부분은 첫날 음봉의 시가가 몸통이 시가니까 어디 겠어요? 이 윗부분이 되겠죠. 그것을 뛰어넘는 양봉이 나와줬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참 배워야 될 게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힘드시죠? 자, 보겠습니다. 전날에 봉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요. 그 다음날에 봉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 꼬리가 있으면 조금 더 좋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꼬리가 없더라도 안쪽에 붙어 있으면은요. 이게 뭡니까? 잉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거꾸로 놓고 보면은 뭐 좀 이따 배울 장악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어린애라고 만약에 표현한다면 어린애를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그러면 이게 2개짜리 캔들에선 이게 월등히 신뢰도가 높습니다. 3개짜리가 되고요. 얘는 2개짜리가 돼요. 2개짜리가. 요거하고 요거 똑같은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어렵게 보시지 말고 2장을 연곱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그림인데 위치만 바뀌어 있다. 이 2개짜리의 캔들에서 제가 2개짜리 캔들 신뢰도 2개면은 안 갖고 나올 텐데 요게 붙으면서 3개가 되니까 갖고 나온 거예요. 어차피 설명드려야 되니까. 그러면 놓고 봅시다. 왜 이게 반격형이 되는지. 그리고 물론 하락 확인형이 되는지 부분도 여기에서 요 차이죠. 지금 요 봉이 하나 있고 색깔은 중요치 않습니다. 이 봉이 하나 있고 중간에 이 봉을 감싸 안기는 이 봉에 감싸 안기는 조그만 봉이 하나 있고요. 이게 위로 튀었을 때, 이게 아래로 튀었을 때, 그리고 이 흐름에서 이러한 흐름, 상승 흐름이 나왔을 때, 하락 흐름이 나왔을 때, 요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외우시려고 못 외워요. 어떻게 외우실 거야? 방향성이 너무 많은데. 자, 잘 보십시오. 1번. 하락 추세에서 장대 음봉, 혹은 얘를 껴안는 음봉이니까 대부분 뭐 장대 음봉이 될 거예요. 근데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가정이 뭡니까? 여태 조금 전까지 설명했던 거 같은 추세에서 장대 양봉이든
같은 추세에서 같은 장대 음봉이든 양봉이 나오면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꺼번에 터져버려서.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나왔는데 음봉이야. 그럼 더 세게 밀려 내려가려면 더 큰 악재가 있었어야 된다는 건데 캔들이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요 가운데 밀집돼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놓고 볼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시장의 악재가 있든지 이 종목의 악재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그 다음날 보니까 시세에 반영이 됐다는 거죠. 여기서 응축돼 있다는 거예요. 응축. 아시겠어요? 응축됐다라는 건 이렇게 해서 반전이 나와 있을 때 응축이 됐는데 튈까 안 튈까를 몰라. 왜? 장악형은 알 수가 있어. 장악했잖아. 예? 그죠? 근데 지금 응축된 구간에서는 모르기 때문에 한 번 더 놓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이 두 개에서 만약에 떨어져 내려올 때, 야, 이거 봐라, 반전될 것 같은데, 거기에 또 이렇게 조그만 잉태형의 봉이 하나 생겼어? 하람이가 생겼어? 그러면 그 다음날 요 위로 올라갔을 때는 이거는 바로 별 3개짜리 신뢰도가 된다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어.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건 그냥 망가진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느냐? 없다니까요. 아니, 가끔 이렇게 나오던데. 아니, 그러면 그건 그거지. 이거 무섭다고 구렁이 장 못 담으면 안 되죠? 아시겠죠? 그렇게 해석을 하시고요. 반대도 똑같이 해석하시면 됩니다. 반대 부분은 일단 어찌됐건 상승하다가 하락 반전될 때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여기서 끊고요. 이 부분 똑같죠? 반대로 놓여졌습니다. 반대로 놓여져서 밀려 떨어져 내려오는데 이 부분을 그냥 치고 올린 게 아니라 감싸 안았다. 밑에서부터 되돌렸는데 꼬리도 없다. 있어도 조금 있다. 굉장히 강력한 반전형 신호. 별 3개.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위로 올라갔을 때 이렇게 나왔으면 하락입니다. 아시겠죠? 위로 올라갔을 땐 하락이에요. 내려올 때 나타났으면 상승입니다. 굉장히 제가 지금 빨리 진행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거 이해 못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책을 마련했습니다. 경제TV 사상 처음으로 방송과 함께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첨삭교육을 제가 직접 진행해드리고 있어요. 어려우셨죠? 너무 빨라서 정신없으셨죠? 지금 당장 참여하십시오. 예, 저희 캐스터가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